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마음속에 정말 오래 남는 그런 책이 있으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하펄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떠올리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따라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. 그 사람의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 걸어보는 거야. 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. 정말 이 소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. 이 이야기의 도덕적 나침반, 바로 에티커스 핀치가 남긴 이 말 한마디가요.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사건들을 풀어내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때는 1930년대, 대공황의 그늘이 아직 짙게 남아있던 시절이고요. 장소는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아주 작고 또 조용한 마을 메이콤입니다. 우리는 바로 이 마을에서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, 말괄랭이 소녀 스카우트, 그리고 오빠 잼, 이 아이들에게 메이콤에서의 여름은요, 뭐랄까, 끝없는 모험 그 자체예요. 복잡한 어른들의 세상 같은 건 아직 저 멀리 있고요. 눈앞의 세상은 그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신나는 놀이터일 뿐이죠. 그런데 바로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서 아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이 핀치 가족이 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,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온갖 편견에 맞서서 올바른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는 아버지, 에티커스. 이 둘의 관계, 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력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. 이 아이들의 평화로운 세상에도 딱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. 바로 옆집에 사는 부 레들리라는 사람이죠.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은둔자인데 온갖 무서운 소문이 다 따라다녀요. 그러니 아이들 상상 속에서는 어떻겠어요? 점점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. 하지만 이 인물, 부 레들리,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미스터리한 존재가 나중에 이야기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나거든요. 하지만 아이들의 그 순수했던 여름날은 안타깝게도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. 마을 전체를 뿌리채 뒤흔드는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.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저 평화롭게만 보였던 메이콤이라는 마을에 감춰져 있던 민낯, 그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선택, 에티커스의 이 결정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. 누명을 쓴 흑인 청년 톰 로빈슨. 마을 사람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죠. 그런데 에티커스가 그의 변호를 맡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 순간, 핀치 가족은요, 말 그대로 마을 전체의 적이 되어 보입니다. 모든 비난과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사실 톰 로빈슨과 에티커스가 싸워야 했던 상대는 어떤 개인이 아니었어요. 그건 바로 거대한 벽이었습니다. 눈에는 보이지 않죠. 하지만 그 어떤 명백한 증거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논리보다도 단단한 벽, 바로 편견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거대한 편견에 맞서는 건요, 그냥 단순한 용기만으로는 안 되겠죠? 에티커스가 보여준 용기는 뭐랄까, 총을 댄 사람의 그런 용기가 아니었어요. 이 싸움은 질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따라서 옳은 일을 하는 것,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용기였던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, 바로 그 유명한 재판 장면으로 향합니다. 스카우트와 잼도 어른들 몰래 법정 2층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법정이야말로 두 아이에게 세상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혹독하고 아픈 배움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. 에티커스는 정말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로 톰이 결백하다는 걸 하나하나 낱낱이 증명해 보입니다. 하지만 법정을 가득 메운 공기는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 같아요. 과연 이성과 진실의 힘으로 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?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너무나 참혹했습니다. 법보다 인종차별이 더 강했던 당시 미국 남부의 현실.
결국 그 현실 앞에서 상식과 증거는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죠. 유죄. 이 짧은 한마디가 아이들이 굳게 믿고 있던 정의로운 세계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. 세상이 이렇게까지 불공평할 수 있구나.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그걸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. 이렇게 가슴 아픈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소설의 제목, 앵무새 죽이기가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의미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. 이제까지 막 흩어져 있던 것 같았던 이야기의 조각들이 앵무새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맞춰지는 거죠. 그런데 왜 하필 앵무새였을까요? 에티커스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. 다른 새들은 그냥 재미로 써도 되지만 앵무새만큼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. 그건 죄를 짓는 거다. 라고요. 왜 그럴까요? 앵무새는 우리 밭에서 곡식을 훔쳐먹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잖아요. 그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뿐이죠. 그러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순수하고 무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? 톰 로빈슨.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그 잔인한 징후 때문에 희생된 바로 첫 번째 앵무새였습니다.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?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무서워했던 부 레들리. 그 역시 근거 없는 소문과 편견에 갇혀서 고통받았던 또 다른 앵무새였던 겁니다. 이 둘 다 세상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.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래만 부르던 그런 무고한 존재들이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제 책장을 넘어서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향합니다. 여러분, 앵무새는 단지 책 속에만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.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악이나 편견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약하고 선한 사람들.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앵무새가 아닐까요? 재판은 끝났고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이제 우리의 주인공 스카우트가 그저 세상을 순수하게만 보던 아이에서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마지막 성장의 문턱을 넘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톰 로빈슨 사건에 앙심을 품었던 한 남자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카우트와 잼을 공격합니다.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누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구해줬을까요? 네,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. 평생을 괴물 취급받으며 숨어 살던 미스터리한 이웃, 부 레들리였어요. 그리고 마침내 스카우트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부 레들리를 직접 만나고 그의 집 현관 앞에 서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현관에서 부 레들리의 시선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를 쭉 둘러봐요. 자기가 오빠랑 놀던 모습, 아빠가 지나가던 모습, 바로 그 순간 스카우트는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그 말씀, 그 사람의 살갗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봐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드디어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. 결국 이 위도한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. 우리를 가로막는 저 높은 편견과 증오의 벽을 넘어서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길. 그 길은 아주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려는 그 작은 노력, 그 첫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. 바로 이겁니다. 책이 나온 지 6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. 그런데도 이 고전이 여전히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유는 아마 이 마지막 질문 때문일 겁니다.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앵무새는 누구인가요?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.